안녕하세요. 주식쇼 2번입니다. 오늘 녹화로 진행을 합니다. 녹화 방송으로 앞으로 좀 해볼까 생각 중에 있고요. 또 괜찮은 시간, 좀 일찍 녹화를 해서 괜찮은 시간대를 찾아서 한번 주식쇼만큼은 그렇게 한번 올려볼까 생각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하고 많이 만나 뵈려고 시도를 많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녹록치가 않네요. 많은 유저분들이 빠져나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대로 그러한 시점은 또 주가 바닥 형성권이 만들어지는 거랑 같은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말하고 증시를 보기에는 다소 한국 증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최근 9월지나 10월 장세 이렇다 할 뭐 큰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좀 힘이 드셨을 거고 지루하셨을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뭐 제약바이오가 하반기 4, 4분기 갈 거다. 뭐 누차 말씀드린 거는 맞으나 아마 대다수가 다른 걸 들고 있어서 갈아타기도 쉽지 않으셨을 거고요. 큰 용기나 결단, 경험 없으면 또 포트를 다변화하기가 또 녹록지 않은 것이 또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썸네일 제목을 한국 증시는 끝난 것인가? 라는 주제로 좀 저의 뇌피셜 그리고 저의 경험치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항상 저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리고 시황을 계속 맞춰왔다라고 자부를 하는데 이번만큼은 너무 지루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사실 오늘 한국 증시는 끝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TSMC가 호실적이 나왔잖아요. 호실적이 나왔는데 ASML이 정말 엉망진창의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내면서 반도체에 찬물을 끼얹었죠. 그래서 저는 TSMC 실적이 좋기 때문에 바로 빠진 부분을 반격을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들이 그래도 해주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저는 어차피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TSMC 실적 좋을 거. 웬걸? 예, 여러분들 뭐 오늘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콧방귀도 안 키는 우리 증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ASML의 엉망진창의 실적 발표와 함께 망가졌던 우리 증시는 큰 구도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보면 편이 나뉘어졌죠. 즉 반도체인데 AI 반도체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ASML 외계인이 만든 회사라고 할 정도로 그것을 노광장비 기술이 엄청난 회사였잖아요. 네덜란드 기업이었고 그래서 그 납품을 받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는데 그런 엄청난 대단한 위험의 기술력의 기업이 이렇게 됐다? 실적이 안 좋다? 실적이 안 좋은 건 어디 있을까요? 안 좋은 이유. 저는 주식을 할 때 세계의 흐름을 같이 보는데 중심에 놓고 보는 것이 세계 각국 간의 이권 다툼, 즉 정치, 군사, 그죠? 외교. 이거를 항상 봅니다. 지금 보면은 ASML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미국의 중국 견제잖아요. 중국 반도체 견제. 그러니까 기술 뛰어난 반도체는 안 돼. 아예 못을 박아놓은 미국이기 때문에 ASML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ASML의 주 고객처 거의 절반 정도의 수준은 중국이 도맡아서 해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반토막 나는 수주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합니다. 이것 때문에 AI 반도체가 갈리는구나. 그래서 ASML이 반격은 못 나왔지만 엔비디아도 버텨줬다.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제가 이렇게 말로써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냥 제 뇌피셜 생각나는 대로 제가 느낀 경험치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엄청난 자료라던가 뭐 이런 거는 구태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이미 대한민국 증시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편을 갈랐다? AI 반도체와 그리고 일반 반도체. AI 반도체 동맹은 어디예요? 엔비디아, TSMC, 뭐 SK 하이닉스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벗어나 있는 것이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삼성전자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충분히 그 HBM 테스트 통과 못한 부분이 발목을 잡아서 매출도 저조했죠. 다 반영이 됐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TSMC 차트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TSMC가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여러분들. 다 기사 보셔서 아실 거예요. 굳이 또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이 저항 제가 넘어갈 거라고 미리 예고를 드렸고, 넘어가는데 갭으로 넘어갔고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본격적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관망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는 관망이 맞아요, 단기적으로. 이 갭을 매우로 내려올지, 단계적으로 상승 후에 옆으로 횡보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TSMC가 이렇게 됐으면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뭐 ASML 하락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반격 다운 반격이 안 나온다, 미래 전망이 어둡다. 그렇다면 HBM 관련주인 하이닉스죠.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는 적어도 뭐 배당락 이후, 중간 배당 이후에 좀 흔들림 나왔지만 제가 여기 정확하게 저점 잡아드렸고, 그럼 여기를 좋아요. 뭐 100번 양보해서 못 넘어가는 건 좋아요. 근데 음봉 마감되는 게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다시 눌러주면은 또 단기 저점에서 기회를 또 주는 거지만 움직이는 양상 패턴이 너무 한국에게 불합리하게 돌아간다. 특히나 TSMC 영향을 받았던 홍콩 H지수 보시면은 21선을 눌러놓고 양봉 섰죠. 추세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소위 겔겔겔겔 거리고 있다. 여기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코스피는 여기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양봉을 뽑아주면서 화답을 보였죠, 홍콩. 그 다음에 보시면 중국도 양봉 뽑아뒀죠. 한번 순식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물림이 나왔다가 지지 양봉. TSMC 영향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요. 물론 자체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 중국 기업들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뭐 하이얼이라던가 중국의 하이얼과 삼성전자는 동행지수처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괴리율이 확 벌어졌습니다. 요 주제는 제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만입니다. 대만 살아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한국 증시가 괴리율과 좀 왜곡 현상이 너무 심화됐어요. 단서를 하나씩 찾아 들어가면 첫 번째, 9월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콜옵션 베팅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걸 먹여주겠습니까? 큰 손들. 특히나 최근에 증권 쪽에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면 파생, 특히나 옵션을 많이 건들고 있고 주식 옵션에도 손을 많이 대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눌러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짜가지고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상승에 대고 베팅했던 물량들이 다 잠식당했고, 그것이 이제 옵션 만기를 끝으로 끝났기 때문에 반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봤는데 웬걸요? 반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만의 자체 악재가 있죠.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입니다. 북한과의 안정기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주식공화국의 입장에서, 또 우리 동지 여러분들과 주식을 함에 있어서 그게 그러니까 시장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 소위 아싸라게 미사일 한 번씩 쏘던가요. 그것도 아니고, 그럼 빨리 짧게 끝날 거 아니에요. 잔잔하게 가는 거예요. 잔잔하게 계속 시장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지금 판세를, 여러분. 증시, 경제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 시장에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하나 또 있죠. 세 번째. 바로 미 대선이 11월 5일이에요. 어쨌든 10월에 뭐 폭락은 아니지만
장이 어렵잖아요. 뭐 몇몇 제약 바이오는 좋았지만 그래도 반도체나 2차 전지 올라가길 바라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장이죠. 그러면 11월 5일 날 뭐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누가 되길 바랄까요? 바이든은 아예 대화 자체를 단절했었고요. 트럼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북한과의 조율을 통해서 좀 평화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잖아요. 트럼프. 각국에 있는 군인들 다 철수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펼쳤고 제 생각에는 그냥 제 내피셜이에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누가 되든 상관이 없죠. 바이든 때 우리가 득본 게 있습니까? 네. 트럼프 때도 한번 경험해봤지만 득본 게 없었죠. 그러면 이왕이면 저는 트럼프가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포지션 쌓기에 더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것이 확인이 돼야 적극적인 매수가 되어오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지수 전체가 호전적인 분위기로 랠리가 터진다거나 이런 흐름은 좀 안 나오지 않을까. 간헐적으로 단순 테마주나 뭐 모멘텀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은 좀 튕길 수 있겠죠. 움직임이 나올 거고 방산주들, 뭐 전력주들 움직임은 계속 살아 있을 텐데 간헐적으로 튕기는 거는 우리는 원치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쫙 하고 드라이브가 걸려야 우리 또 초보자분들이나 또 반도체 물려있던 종목군들이 쭉 올라가줘야 안정적으로 우리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한국 자체 악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있는 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죠. 한국 증시는 오늘 기준으로 끝나 보여요. 끝났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 끝났을 때 심폐소생술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심폐소생술은 미 대선이 끝난 이후에, 그죠? 끝난 이후에 증시가 방향키를 돌리느냐. 그리고, 만에 하나 트럼프가 돼준다면, 그래서 대화를 모색한다라면, 저는 그것이 심폐소생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나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또 이거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정부는 바이든과의 밀착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게 했으면 좀 콩고물에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이미 일본이나 각국은 로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1년 전서부터. 근데 우리는 그러한 로비 행위를 어떠한 것도 하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됐었을 때 진짜 뭐 위해를 가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TSMC보다 뒤처지고 있고 어찌 보면 뭐 SK 하이닉스하고는 또 역전이 완벽하게 저는 되지 않았나 HBM 쪽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미래 산업은 가전이 아니고 메모리가 아니고 HBM으로 가닥이 잡혀 있고 엔비디아가 저렇게 인공지능으로 내달리고 M7이 인공지능 기준으로 간다라면 그죠? 예. 그 관련 반도체만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대로 추락하느냐? 아니죠. 시간은 걸리지만 테스트 통과하고 HBM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려면 집중 또 집중을 해 나가야겠죠. 삼성전자가. 자, 모든 거를 감내하고서라도 삼성전자를 한번 단순 비교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저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막 추락하고 업황이 너무 안 좋았을 때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2년 아이고 내가 이거 좀 지워볼게. 너무 지저분하다, 그죠? 2022년도였어요. 그때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 이 하락폭을 잘 기억하시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 여기. 이때 뭐였죠, 여러분들? 코로나.
코로나 금융위기도 아니고 코로나 위기로 모든 추세선이 무너졌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제가 보고 있는 차트는 로그 차트입니다. 로그 차트는 비율대로 높이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면 높이 계산이 돼요. 이때 높이를 여기다 갖다 붙여볼게요. 그리고 2022년도에 높이를 갖다 붙여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근 5년 내에 있었던 가장 악재, 가장 안 좋은 시장의 위기가 왔었을 때 빠진 하락폭이 지금 그대로 빠져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단지 HBM에 뒤처져 있을 뿐이고 다른 산업은 뭐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래지향적인 산업은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을 하고 있죠. 메모리가 당장 없으면 뭐 돌아갑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지금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냐면 기업에 대한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모멘텀, 펀더멘탈이 부족하냐, 공급 과잉이냐 여기에 그러니까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모습 속에서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이 수법은 큰 손들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매번 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데 꼭 이 중요 지점 자리에서 너무 많은 안 좋은 악진 뉴스들이 쏟아지고 더 이상 뭐 회생 불가능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계속 뉴스들이 쏟아지니까 그때마다 제가 느낀 건 항상 그때 자리가 기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서 주식쇼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주식쇼 계속 보신 분들은 여기 쉴 자리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주식쇼 찾아가 보세요. 여름에 7, 8월에 좀 쉴 자리다. 또 빠질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잘 버티면 횡보고 좀 쉴 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뺄지는 저도 몰랐죠. 근데 쉴 자리인 건 저는 알고 있었잖아요. 말씀 다 드렸고 주식쇼에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지금을 보면 지금은 오히려 뭐예요? 2022년도 업황이 너무 안 좋았을 때 하락폭. 금융위기 때, 아니 금융위기가 아니라 코로나 때 빠진 폭만큼 똑같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한국의 반도체를 봐줘야 되는 거고 나중에 역전이 되더라도 나중 얘기예요. 2027년, 8년 됐을 때나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암만 치고 온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인텔, 퀄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그러니까 투자 분위기는 안 좋은 건 맞지만 삼성이라는 그 거대한 성이 단순히 몇몇 호사가들의 입에서 떠들어대는 그죠? 떠들어대는 미래 예측치로 판별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그것이 충분히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낙폭 과다하게 빠져있는 이 과정에서 저는 힘을 응집하고 있다. 그리고 땅 하고 튕기는 거는 한 방울의 물방울만 필요할 거다. 이미 조건은 갖춰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미 대선 전에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지켜보고 있고 너무 빠져 있다. 이걸 왜 제가 삼성전자만 얘기하느냐?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대표고요. 삼성전자 차트가 이 모양이니까 증시 지수 안 좋은 거예요. 그나마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미증시도 6,000포인트 부담되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순환매가 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러셀 2000이 다시 순환매가 돌면서 중소형주들이 뭐 올라가고 있죠. 뭐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 아이온큐, 로켓 엔진 관련주인 로켓랩 등등 관련 섹터들은 중소형주들은 또 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 증시로 따지면 M7이 조용할 때 중소형주가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최근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완전히 심장이 멈춰있는 듯한 한국 증시죠. 홍콩, 중국 반등 나오는데도 콧방귀도 안 끼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 물론 뭐 금요일장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좀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지루함의 끝자락으로 우리를 코너까지 민 후 다들 포기할 때 큰 반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는 한국 증시는 끝났다가 맞지만 조금만 인내해보자. 심폐소생술이 한국 증시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미 대선 전후다. 그렇죠?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저는 아닐 것 같고 수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트럼프 또 지지율이 또 올라가고 이러면은 또 반도체 트레이드 이슈가 또 계속 부각이 될 테니까 말이죠. 여하튼 우리 증시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너무 소외돼 있다. 그렇지만 그 소외는 그 계리율은 맞춰 올라가기 시작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오늘 기준으로는 죽었지만 심폐소생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그냥 내려놓으시고 너무 저도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장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나 이거보다 더한 것도 2년 전에, 그죠? 3년 전에 다 이겨내셨잖아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여서 나아가야겠죠. 이미 뭐 상황 벌어진 상황이니까요. 제가 요거 자료 뭐 몇 개 준비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번에도 많이 보여드렸죠. 뭐 경기 침체 얘기 막 해서 시장 밀었을 때도 웃기지 마라. GDP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경기 침체가 오냐. 제가 다 이렇게 한 번씩 싸다구로 날려줬었죠. 월가에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지금 지나가 보니까 어때요? 예. GDP 이 성장률이 하단에서 다시 솟구쳤습니다. 솟구치면서 3.4 얼마죠? 3.4 0.2% 상향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흐름이 너무 좋다.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이 너무 좋고 GDP 성장률이 계속 받쳐주고 있고 뭐 유가 뭐 이스라엘이 이러한 정유시설 타격할 거라고 잠깐 반등은 나왔지만 다시 눌러서 뭐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뭐 일단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예요. 우리 스스로가 잘해야 되는데 일단 북한 이슈 문제가 빨리 좀 억눌러져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이라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분위기가 지금 놓여 있는 기업에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겠죠? 입장 바꿔놔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겉모습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면 뭐가 보이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팔고 안 들어와도 이만큼 사놨던 게 있죠. 이만큼 사놨던 것에 일부 매도가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 더 안 사고 있을 뿐이에요. 이대로 게임이 끝난다면 이만큼 사놨던 물량도 재미없겠죠. 그러나 그들이 보통 늑대입니까? 시기가 되면 다시 땡겨 올라갈 겁니다. 항상 그래 왔듯이 말이죠. 그래서 왜 제가 그 미국 반도체 이슈 아까 ASML 중국 견제 이 얘기 들었냐면 또 바로 얘기 또 나오죠. 보시죠. 시총 1조 달러 돌파한 TSMC에 대해서 야 너네 중국 화웨이 위해서 AI 만든 거 아니야? 미국 당국이 또 조사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지가 강한 거죠. 철저하게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그러니까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심적 의심으로 너네를 조사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깡패죠. 미국.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어쨌든 브레이크 없는 TSMC의 3분기 영업이 제가 여러분들 그리고 조금만 기억해 보세요. AI 쪽 무슨 뭐 포화다, 공급 과잉이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TSMC를 봐라. 훨씬 엄청난 실적 나올 거다. 끝날 것 같으면 TSMC 실적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게 벌써 몇 분기가 지나갔어요. 계속 최고 실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산업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는데 대한민국 자체가 문제다. 대한민국. 그리고 어쨌든 뭐 엔비디아가 됐든 시총 M7, 미국의 M7 기업들은 일단 S&P 500이 지수가 좀 부담되는 위치는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더 솟구치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러셀 2000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 장세가 계속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제 생각들을 계속 알려드릴 거고요. 좀 어렵지만 10월 잘 이겨내시고 11월 5일 미대선 때까지는 그러려니 합시다. 지금 뭐 한국에 태어나서 뭐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북한 남북의 이런 문제가 우리가 발생시킨 건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는 곳에서 태어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겨냅시다.
잘해내실 수 있으니까 저도 더욱 깊이 있게 시장 분석해서 해볼게요. 근데 시장 분석의 한계를 제가 느꼈어요. 아무리 제가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구조를 바꿀 수가 없구나. 그걸 오늘 여실히 느꼈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는 반격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모양이구나를 느끼는 순간 한국 증시는 오늘 기준으로 끝났다. 그러나 10배 소생수를 기다려보자 라고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마음이 먼저 앞서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 가끔 또 주말에도 라이브 열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